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주입니다. 자, 어저께는 어머님들과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짜증을 좀 내거나 그럴 때 내가 과도하게 소리를 지른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화를 낼 때는 한번 불이 붙으면 저도 약간 통제가 안 돼서 좀 세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싫어하게 된 것 같고 그 아이한테 어떻게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혹은 가슴속에 있는 이런 어떤 불 같은 화를 조금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저께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답변이 생각보다 잘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 맴도는 느낌이라서 오늘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그분을 위한 후속 영상을 좀 찍어보려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 어머님들이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화 안 내고 키우는 어머님들이 더 적을 정도로 많은 어머님들이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번 화를 낼 때 그 화가 그분이 온다고 하죠. 처음에 어렵지 한 번 오고 나면 더 이렇게 불길이 새지듯이 올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화를 몇 번 낸다고 해서 아이가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큰 소리를 몇 번 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자아가 쉽게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분이 쓴 양육가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정식으로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양육에 대한 가설을 하나하나 짚어서 좀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 인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어떤 뒷받침의 근거가 있냐면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했던 학설들을 많이 보여줘요.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거의 99%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 둘을 각기 다른 환경에서 키웠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얼마나 같은가를 봤을 때 생각보다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나 환경의 역할이 전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아이 하나가 키워나갈 때 엄마가 했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에 아이가 휙휙 바뀐다라는 정말 수많은 말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아이를 대하는데 힘이 들어가고, 이 행동 하나에 또 아이가 어떻게 상처받았을까? 이 행동 하나에 또 아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육아가 더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들의 상담을 하고 만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것은 이제 그만 부담감 드려도 되겠다. 이분들은 누가 더 이상 한 톨 더 얹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고 모든 아동의 문제를 엄마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좋은 방향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거 한두 번에 아이가 휙휙 망가지거나 자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엄마에게 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육아가 되게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내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오늘 되게 열심히 한다고 이 아이가 휙휙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머님들이 주시는 질문의 대부분의 답이 어려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이 이제 손 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깨물었어요. 지금 아이가 3살인데요. 너무 공격성이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그 아이를 안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공격하고 무는 아이들 3살인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려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무는 행위가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한테 너 누군가를 이렇게 물면 안 돼, 누군가를 이렇게 해치면 안 돼라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주는 것과 별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떤 동물들보다 가장 많은 통제력을 보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사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통제력을 갖추기 전까지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동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동시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슴도 있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나오자마자 걷고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낳고서는 걷고 이동하는 데까지 있잖아요. 시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가장 자신을 보호하고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랑 둘이 같이 있다 보면은 얘가 친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른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과도하게 존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가 어리다라는 거 있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아이가 분노할 때마다 짜증낼 때마다 혹은 물건을 던질 때마다 저거 왜 이러다 저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혹시 어젯밤에 내가 싸워서 이런 문제를 아이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뜯어보고 자책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에 상당수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이가 어려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를 기억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힘이 빠지고 조금 더 가볍게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당수의 것들은 시간이 5년만 지나도 있잖아요. 내가 그걸 왜 고민했지 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자, 아이가 돌 때 걷고 그리고 이제 100일 때에 뒤집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뒤집기를 못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동기들 카톡방이 울리는 거예요. 거기에 카톡하고 와서 보니까 누가 뒤집기 성공하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 그때부터 뒤집기 이제 조기 교육 들어간다니까요. 너 왜 뒤집기 못하니? 왼손을 오른손 올리고 왼발을 오른발 올리고 자 뒤집었다 오케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면 우리 아이가 뒤집기가 언제 했더라 이게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도 알림벨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살 때는 뭐 해야 되고 몇 개월 때는 뭐 해야 되고요. 8살 때 이거 못하면 큰일 나고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괴담이라고 불릴 만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의 상당수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야, 이게 왜 고민이었을까 할 만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팩트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면서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내가 지금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전달해 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갖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